안녕하세요. 고고TV 여명입니다. 이제 일요일도 다 끝나가는데요. 주말 잘 마무리하시고 내일부터 또 건강하게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2년 반이 어제 지났습니다. 이걸 갖다가 언론에서 말이죠. 별의별 쓰잘데없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문재인 2년 반은 대한민국을 2분의 1로 망하겠다. 최소한 2분의 1을 망했다. 향후 2년 반은 2분의 1마저 망하게 할 것이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문재인 2년 반이 한국당에서 낙제점이라 그러고 또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의 2년 반은 대한민국을 변혁을 시도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대한민국의 체제 변혁을 시도했다. 반은 완성했다. 즉 대한민국의 자유시장 자본주의를 2분의 1은 파괴했다 이런 소리죠.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오늘 노영민이하고 정호영이하고 김상조가 나와서 3M입니다. 3M. 테이프가 아니고 3M이 나와가지고 자아자찬을 하는데 말이죠. 낙제점이 아니라 이거는 빨리 없애야 할 정권입니다. 방송을 하기 전에요. 제가 100% 노딱이라서 견디기가 너무 힘들고 자존감이 파괴돼요. 자존감이. 그리고 힘도 안 나고요. 그런데 힘납니다. 힘도 안 나고 그래서 지속적인 후원을 부탁드린다. 자율구독 좀 내주시라. 2년 반 동안 자율구독료 좀 내주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52,700명인데요. 이게 열흘 동안 한 명도 꼼짝 않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지메일을 보면은 매일매일 한 열댓 명씩은 구독자 수가 늘어요. 근데 지메일도 그게 다 표시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분석을 들어가 보면은 10월 10일부터 현재까지 한 10,000명이 늘었어요. 그러면 63,000명이 돼야 되는데 구독자 수가 63,000명 정도 돼야 되는데 52,700명으로 지금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몇 푼 없는 몇백 불 없는 그 광고 수익률도 매일 까지고 있고 구독자 수도 줄고 있고 이래요. 제가 그 증거 사진을 그 며칠 있다 올릴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제가 지속적인 구독료를 매달 좀 내주시라 했더니 거의 다 10,000원씩 또 어떤 분은 20,000원도 내고 어떤 분은 2,000원도 내고 5,000원도 내주신 분이 계세요. 4월 동안 그 성원을 해주신 분들인데요. 김순옥님 11월 달 구독료 자율 구독료 이렇게 내주셨고 김순옥님 그 다음에 노병년님 정확한 분석 감사합니다. 김종순님 임언년님 힘내세요. 박영한님 김성목님 김영호님 김성희님 그 다음에 김흥군님 임선님 잘 듣고 있어요 하고 내주신 분 잘 듣고 있어요. 그 다음 박용준님 최경림님 최경림님 박재현님 이놈은 꼭 내 친구 같은데 최영임님 장선숙님 황영자님 박장식님 박영진님 이렇게 대부분 만 내주시고 우리 장선숙님은 또 5만원을 내셨네. 이 장선숙님이 내가 뭐 하시는 분인지 잘 모르는데 장선숙님은 말이죠 이렇게 무리해서 계속 그 장선숙님인가 정진숙님인가 그런데 계속 무리하게 내주세요. 10,000원씩 이런 식으로. 장선숙님이죠 아마. 그래서 혹시나 부담감이 가신데도 이렇게 계속 내주시면은 장선숙님 맞아요. 장선숙님 댓글도 많이 다시고 그 주말 집회에 태극기 집회도 그리 열성적으로 나가시는 분이에요. 언제 어디 사시는지 한번 댓글 한번 달아보세요. 제가 커피 한 잔 사드릴게요. 장선숙님은요. 한 잔 사드리는 게 아니라 대화 좀 나눠보고 싶어서 그래요. 가까이 사신다면 저하고 사는 동네하고 장선숙님도 한번 제가 영상을 그 국방부라고 한 적이 있어요. 국방부 그런 제목이 있는데 그거 한번 보시면은 제가 그 기자회견장에 가서 말한 게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자, 문재인 2년 반은 낙제점이었고 대한민국의 2분의 1을 파괴했다. 문재인은 체제 변혁을 하려 왔죠. 즉 자유우파적인 공화정인 이 대한민국을 죽이고 이걸 다 뒤엎고 사회적 공산주의 국가로 만들려고 나왔다. 그래서 문재인은 불능이다. 즉 좌파에는 어떨지 몰라도 우리 우파 보수 중도층한테는 불능인 존재다. 그래서 낙제점이 아니라 축출시켜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박지원이도 그러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솔직히
이 문재인은 이건 있어서는 안 될 정권이에요. 무너졌어도 벌써 무너질 정권인데 야당복 때문에 지금 살고 있어요. 야당복 때문에. 물론 야당이 그 탄핵 과정에서 힘이 많이 빠진 건 있죠. 국민이 많이 떠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진짜 제대로 투쟁하고 그랬었다면은 이런 식으로 야당을 희롱하고 조롱하고 국민을 무시하고 국민을 짓밟고 국민을 가재방개와 같이 취급을 못 하겠죠. 그럼 국민은 누구한테 대의를 맡기냐? 야당한테 대의를 맡기죠. 선거에 의해서. 누가 뭐래도 지금 한국당이 113승인가 118승인가 그렇죠. 거의 비슷해. 더불당하고. 근데 왜 이렇게 지지멸멸하고 이러느냐? 야당의 문제가 있다 하는 것도 우리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황교안 대표가 내가 황교안 대표나 그 한국당을 비판한다 그래서 무시하거나 한국당이나 우파를 무시하는 그런 거 아닙니다. 비판하는 조직, 비판 받지 않는 조직은 썩었고 그 고인물은 썩었고 결국은 물을 빼야 되는 거죠. 그 썩은 물을 빼고 새물을 집어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저는 한국당을 중심으로 중도 외연을 확장해서 무당청, 중도란 말은 원래 없어요. 정치 현실에서는. 무당청은 언제든가 당을 찾아가는데 이 무당청을 끌어안지 않으면 절대 한국당은 필성을 못한다. 과반 이상 200석까지 얻어야지 과반의 밑에 깔짝깔짝 대다가는 그러면 대통령이 문재인이기 때문에 결국 전국을 갖다가 끌려다닐 수뿐이 없다. 이런 게 제 항상 생각입니다. 평소 소신이고. 지금 우리는 10월 3일 날 10월 9일 날 광화문에 한국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나간 게 아니고 우파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나간 게 아닙니다. 일반 시민, 정치에 관심을 갖고는 있었지만은 자기의 의견이나 자기의 힘을 분출하지 않은 일반 시민들이 나와서 광화문에 가서 문재인 퇴진을 외치고 문재인 하야를 외치고 못 살겠다 가라보자 했죠. 일반 국민이에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그럼 국민의 힘은 문재인을 쫓아내야 돼요. 쫓아내기로 결심했어요. 국민은 문재인을 칠 준비를 끝냈다 하는 제 동영상도 벌써 한두 달 전에, 2달 전에 찍었는데요. 민심은 문재인을 칠 준비를 끝냈어요. 그리고 문재인 정권의 멸실과 좌파 멸실의 완벽한 조건이 지금 갖춰져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당은 셀프 표창장 위주로 셀프 표창 같은 그 이상한 짓거리를 하면서 표를 잃어버렸고 황교안의 리더십과 나경원의 리더십, 즉 한국당의 리더십 때문에 무당층은 한국당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조국 사태가 마무리되고 있으니까 마무리된 건 아니지만은요, 그죠? 조국이 구속하고 문재인까지 가야지 마무리되는 건데 현재 일단은 소강 상태로 들어갔어요. 이러니까 국민은 다시 한국당을 갖다 믿어보려고 그랬는데 그 무당층들 2% 3% 갖다가 한국당을 지지하다가 싹 빠져나갔어요. 조국 사태 이전으로 들어갔다. 한국당을 못 믿겠다 하는 게 무당층 일반 국민의 정서죠. 그리고 이낙연이하고 황교안이가 지금 1, 2위를 다투고 있죠. 대선 후보, 대선 주자. 저는 두 사람이 안 될 확률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두 사람 다 대선 주자가 안 될 확률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도. 그러나 총선까지 일단 한국당이 황교안 체제로 가서 밀어붙여서 일단 총선을 압승해야 한다고 일단은 총선까지 저는 방송을 합니다. 그 후에는 대선 방송을 하겠지만은 그러면은 이낙연이하고 황교안이가 어저께 갤럽에서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은 이낙연이 29%, 황교안이 12%예요. 20% 가던 황교안이 지지율이 8%나 빠지고 이낙연이가 9%가 올라버려. 그러면 더블 스코어 이상이야. 그게 물론 갤럽 같은 우리 여론조사를 100% 믿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추세는 봐야 되기 때문에 황교안이가 이낙연의 더블 스코어 이상으로 밑으로 내려왔다. 국민은 황교안이를 믿지 않기 시작했다. 황교안 개인은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죠? 저는 법무부 장관을 했다, 국무총리를 했다,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대통령 권한대행은, 그거는 진짜 우리 역사상 딱 2번뿐이 없어. 전 국정을 살필 수가 있어, 대통령 권한대행은. 그 다음에 황교안의 이 인생의 역전 과정을 보면은 대단히 훌륭하고 대단히 반듯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관료적인 모습과 공무원적인 모습을 못 벗었기 때문에 정치적인 파괴력이었고 정치적인 리더십이었고 정치적인 폭발력이 없다. 거기서 바로 나오는 게 뭐냐면은 황교안을 못 믿겠다 하는 게 일반 국민의 정서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조국 사태가 한창 일어날 적에 10월 3일 날 광화문으로 몰려들었을 적에 황교안은 여기서 결단을 내야 된다. 그전에도 말씀드렸죠. 무슨 결단? 황교안은 문재인 정권 퇴진, 문재인 하야를 외쳐야 된다.
그리고 조국이를 아무리 황교안이 입으로 떠들고 나경원이 입으로 떠들고 조국이야 문재인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최소한 단식 투쟁을 가야 된다. 죽을 각오로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 23일을 단식시키고 전국을 반적시키듯이 23일 이상을 해서 죽을 각오로 단식을 해야 된다. 근데 이제 조국 사태가 이제 거의 소강 상태로 들어가고 지금 총선 체제 5개월뿐이 안 남았어요. 총선 체제 들어가는데 이제 와서 단식을 한다. 문재인 정권 퇴진하라. 안 되죠. 지금은 단식을 해서 효과가 없을 것이고 그 다음에 퇴진을 요구하는 것은 너무 빠르고 7월 달에 8월 달에 했어야 됐어요. 그러면은 그 총선 2, 3개월 정도 남겨놓고 문재인이가 어떤 화마를 또 일으키면 그때는 단식투쟁을 해야 된다. 현재는 단식투쟁을 해봐야 되지 않는다. 그런 방법이 뭐냐? 한국당 의원들은 전원 사퇴를 해야 된다. 전원 의원직 사퇴를 하고 국회 해산을 시키든가 아니면은 국회 해산을 못 시키더라도 한국당 의원들은 전원 의원직 사퇴를 내고 국민의 선별적인 심판을 받아야 된다. 국민이 나가는 사람만 나가고 넌 나가지 마 하면 나가지 않아야 된다. 국회의원직 사퇴뿐이 안 남았어요, 지금. 너무 과격하죠, 말씀드리는 게. 그러나 그런 겁니다. 국민이 지금 한국당을 믿질 못해요. 이러다가는 제3신당이 나옵니다. 제3신당이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 한국당 세력은 또 남아있어. 그럼 제3신당이 나오면 대권에서는 어떻게 된다? 영원히 2년 반 동안 최소한 문재인을 물리치지 못하고 다음 정권도 문재인이 가져갈 것이다. 그래서 야당의 리더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당에서 말입니다. 백가쟁명식으로 나오고 있어요. 초재선 의원들이 3선 이상 중진은 용퇴하라. 그리고 김태흠이도 3선 이상 강남, 영남을 유시한 사람들은 용퇴하라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게 뭐야? 맞는 말이죠. 자기 희생이 없다는 거죠. 김태흠이가 2선이니까 김세미가 말이지 3선이나 2선이나 3선 이상 영남, 강남 출신들은 용퇴하라. 출마하지 말라. 그럼 김태흠이라는 사람은 자기도 다음 21대 총선을 의원직 출마 안 하겠다고 지금 용퇴하고 이런 말을 해야 정상이고 그 다음에 초재선 의원도 마찬가지죠. 왜 초재선 의원들은 전부 다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서 차출되어 가지고 진박이나 친박으로 당선된 사람이 대부분일 텐데 자기들은 왜 용퇴 안 해? 그죠? 그래서 그리고 또 뭐야 이거 선거기획단이라는 것은 박명무 사무총장이라는 사람이 단장을 맡고 전부 다 뭐예요? 영남 출신, 친박 출신, 친황 출신, 관료 출신, 법조인 출신, 기성 정치인 출신 이래가지고 국민이 힘을 실어주겠습니까? 전부 다 사퇴하세요. 전부 다 의원직 사퇴하고 의원직을 사퇴하라고. 그럼 국민들이 선택해가지고 출마할 사람, 출마 안 할 사람을 골라줄 테니까. 정의 안 되면 당을 깨야 되죠. 이렇게 되면은. 당이 깨지긴 바라지 않습니다. 저도. 로고 정도는 바꿔도 돼요. 로고 정도는. 그리고 지금 이게 말이죠. 이러니까 지금 현재 뭡니까? 시대 정신을 바꾸자. 시대 정신은 국민들이 바꿔놨어 벌써. 세대 교체를 하자. 그럼 한국당은 뭐예요? 지금 기득권 50, 60, 70이 그대로 잡고 있어. 지금 국민들은 평범한 시대를 원해. 이제는 좌파건 우파건 너희들 말이지 꼴통 같은 짓을 둘 다 보기 싫다. 젊은 사람이 나와서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시대는 변했다. 4차 혁명 시대고 자유로운 창의적인 시대다. 왜 586 꼴통들이나 수구 꼴통, 586 꼴통 좌파가 있고 한국당에는 왜 70년대, 80년대 사고방식이 있는 사람이 아직 있는가? 이거 전부 다 없애자 하는 게 대체적인 국민들의 심정이에요. 국민들의 정신이고 그게 시대 정신이에요. 새로운 거, 변화, 변혁, 미래. 한국당에서 총선기획단과 한국당에서 지금 백가쟁명식으로 나오는 자정의 그 목소리를 들어보면은 변화, 혁신, 미래, 새것 있습니까? 없죠. 헝것은 가라 그래. 헝것은 3선 이상 영남, 강남구 출신은 가라 그래. 그럼 지들은 그만 안 둬. 지들도 보니까 50대, 60대도구만. 그래서 한국당은 말이죠. 반드시 30, 40, 50을 60% 이상 물갈이 해줘야 돼. 30, 40을 60% 이상 집어넣어야 되고 그 다음에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는 나는 총선이 필패하면은 총선이 지면은 목표석 정해야 돼. 150석 이상이라든가 180석 이상이라든가 정해놓고 그 아래로 오면은 나는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 하고 선언을 해야 되고 황교안 대표는 서울이나 경기권도 분당 그런 데 말고 뭐 안민석이 있는데 저런데
아니면 서울에 종로가 안 되면은 그 옆에 중구라도 나가고, 답심내라도 나가고, 동대문이라도 나가고, 신림동이라도 나가고, 이런데 험지 출마를 해요. 험지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출마해가지고 당선을 해야 되고, 당선을 한다면 다시 그걸 발판으로 해서 대통령 대권을 가지고 도전할 것이고, 그거 떨어지면은 백의종군 하겠다 하고 선언해야 돼요. 자기 희생 없이 무슨 통합을 합니까? 자기 희생 없이 무슨 리더가 됩니까? 리더의 근본은 자기 희생이고 자기의 권한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람들이 모여들고 사람들한테 자기가 다시 어필을 하는 게 리더죠. 자기가 용기 없이 그냥 말만 이렇게 말해야 되고 말이 너무 많아요. 황교안 대표는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왜 영남만 계속 그렇게 다녀요? 영남만. 서울로 오세요. 경기로 오세요. 이회창하고 한번 비교해보죠. 이회창. 이회창 두 번이나 떨어졌어요. 첫 번째는 누가 떨어졌죠? 김종필이가 김대중을 확 밀어버렸어. 그리고 그 열린내각에 들어갔어요. 그죠? 두 번째 누구 때문에 떨어졌죠? 노무현이 때문에 들었어. 정몽준은 분명히 우파야. 정몽준이가 노무현을 지원해버렸어. 그러면은 지금 황교안 대표가 끌고 올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김종필 같은 사람이 있어요? 정몽준이 같은 사람이 있어요? 없죠? 기껏해야 반미당 9명 뿐이어서 8명, 9명. 그거 가지고 파괴력 안 생깁니다. 파괴력 안 생겨, 그거 가지고. 똑같은 뿔인데. 그러면은, 김대중이도 김종필을 끌어들일 적에 자기 기득권을 놨고, 연립내각을 줬고, 총리도 갖다, 총리 강관 인선권을 갖다 김종필한테 줬고, 그죠? 그렇죠. 그 이회창이라는 사람이 있죠. 두 번 다 졌죠. 김대중하고 노무현한테. 근데 이회창이가 보면 지금 황교안이보다 더 결단력이 있고 더 강골이에요. 더 우파적인 색채를 갖고 있어요. 근데 왜 졌어요? 독선직이라는 이미지가 국민 앞에 있었죠. 독선직이라는 이미지가. 황교안은 독선직이라는 이미지와 동시에 부드럽다 하는 이미지가 있어 신사적이다. 그리고 이회창 같은 경우는 총선 때 그때 17대인가 16대인가 싹 잘라버려요. 중진들을. 그때는 유명하게 날라는 사람이 우리가 대구의 김윤환이 우파의 최고의 책사 김윤환이 뭐 이기택 다 날라가잖아. 이수성이 다 날라가 버리잖아. 그러면서 선거를 승리하게 됩니다. 근데 황교안은 지금 뭡니까? 하나도 안 잘라내. 이쪽 눈치 봐 저쪽 눈치 봐. 자기 중심이 없어. 그러니까 말만 해 말만 하니까 국민들이 믿을 수가 있나. 국민들이 더 지금 황교안 씨보다 정치적인 의식이나 정치적인 경험이 더 많을 수가 있어요. 공무원 관료 30년 한 사람보다. 지금 현재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욕을 얻어먹을 각오로 말씀드리는데요. 지금은 다시 평범한 시대의 사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국의 사태로 문재인이 저 꼴통 같은 문재인 저 독재와 독선과 오만과 불능과 무능을 봤어. 무능을. 그러니까 저런 거 필요 없어. 국민들이 볼 적에도. 문반 몇 프로 제외하고. 그 다음에 한국당에서 탄핵 과정에서 지금 현재 탄핵 과정은 넘기자 그래요. 그래. 아무 말도 없어. 근데 현재 한국당에서 하는 짓을 보면은 문재인은 저 진짜 봐도 무능하고 불능하고 독선적인 저걸 못 막아. 지네 마음대로 해. 조롱을 해. 희롱을 해. 국민을 조롱하고 희롱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 대변을 제대로 못해. 말만 해서 대변이 아니죠. 쟤네들이 말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행동으로 옮기잖아요. 그럼 한국당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데 말만 하고 다녀 말만 하고. 그러니까 한국당이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말이죠. 지금은 평범한 사람들이 새시대 정신을 요구하고 새시대 정신을 요구하고 세대 교체를 하라는 거예요. 나이를 따지는 게 아닙니다. 현 시점 4차 혁명 시대 하루가 과거의 1년만큼 더 빨리 움직이는 하루가 이런 시대에 맞는 시대 정신, 이런 세대가 나오라는 거죠. 그런데 한국당을 보면은 굉장히 썩은 물이고 고인 물이라는 생각이 많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한국당을 지원하고 밀어주고 있는 이유가 너무나 문재인의 독재와 독선과 좌파의 오만과 조롱과 희롱이 국민을 못 살게 하는 국민을 못 살게 하는 저 능력이 너무나 싫기 때문에 한국당이 정신을 차리라는 거죠. 이거 못 차리면 말입니다. 심각한 사태가 벌어집니다. 이제는 5개월 남았습니다. 정치. 5개월 남았어요. 선거가. 그러면은 이제부터 본격적인 정치 방송을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한국당을 비판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칭찬할 것도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용기를 북돋아줄 사건도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일단 바꿔야 됩니다. 한국당 일단은 그 110명 중에서 70명을 잘라내야 돼 무조건. 고고TV 여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